짐쌀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사이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캡틴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왼쪽에 상당한 압박감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실루엣만 봐도 지금 심상치가 않죠? 네, 제가 굉장히 지금 얼굴도 작아 보이는데 저를 그냥 쪼꼬미로 만든 누구십니까? 가면을 벗어주세요. 와. 짠! 야. 이거 어떻게. 아유, 너무 크다. 와. 오. 안녕하세요. 야구 해설위원 김태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디가 작년에 이제 지구에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화가 많아요. 지난 시즌에 이제 야구장에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지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네. 하나이글스 최근에 노시환 선수가 홈런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노시환 선수 또 팬이래요. 그러니까 이 후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본인 소개를 안 하시고 바로 후디 소개부터 해주셔가지고. 아니 지금 후디니까 나는 후디예요. 아, 그렇군요. 스하. 네, 저희 스페이스 사이커가 매번 뻔하지 않은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데 김태균 위원님을 정말 모시고 네, 저도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번 주제는 야구 is science. 주제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야구 이즈 사이언스. 예.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저는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아. 네, 현역에서 제가 뛰면서 좀 느꼈던 거,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다르다. 과학적인 어떤 것보다도 약간 선수로서의 직관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과학도 중요하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가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의 괴리처럼 서로 약간 그런 알력이 있어요. 야, 이론으로 된 게 왜 안 되냐? 실험은 야 니네는 현실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운동하는 우리한테는 니네 몸만 쓰는 애들이 뭘 알아?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앉아서 공부만 하고 무슨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야구를 알아? 책으로 야구를 배웠냐?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굉장히 장기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굉장히 좀 단호하신 형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 저도 너무 오늘 배움의 자세로 왔기 때문에 배움의 자세로 왔어요.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유,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하. 그럼 슬슬 입도 풀 겸 김태균 위원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워낙 화나 팬이다 보니까 김태균 위원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저도 별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김별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2022년 기준 김태균 위원님 별명이 1238개가 지금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을 거고 좀 기억에 남는 별명이 또 있을까요? 저로 따지면 저는 그것도 있거든요. 김도톰. 김도톰. 도톰 물고기 그건 또 있잖아요. 왜? 그때 당시에 그래요? 제가 110kg였는데 110kg 똑같고 키도 1m 85cm. 야. 그게 똑같았던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별명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어느 강태공 분이 잡으신 거를. 네. 근데 하나이글스 팬분들이 또 이제 바로 별명으로. 김도톰이라고 해가지고 또 별명으로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이 하나 남는 거는 김수령이라는 별명이 김수령. 있었어요. 네. 요건 조심해야 되는 별명 아닙니까? 그죠? 이 별명이 왜 생겼냐면은 그 박수를 이제 선수들이 잘했을 때 칠 때 보통 선수들은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친 거야. 너무 박수를 많이 치다 보니까 힘드니까. 네, 그렇죠. 우리 중력을 이용해서 치죠. 중력을 이용해서. 선수들 파이팅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인 박수긴 해요. 그죠? 이거는 온전히 내 힘인데 네. 요거는 내가 치는 게 아니거든요. 중력이 치는 거지. 중력. 힘을 빼면 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이게 됐나 봐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김수령이다. 사실은 도톰, 김땡땡 이런 별명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쵸. 경기가 끝나면은 별명 오늘은 무슨 별명 생겼을까 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걸로 오늘의 경기에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긍정적인 별명이 붙으면은 그렇죠. 기분 좋구나. 오늘. 오늘은 좀 인정을 받았구나 팬들한테. 뭐 앞으로 이런 별명 듣고 싶다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김우주천재. 김우주천재. 제가 이 또 스페이스 하이커에 또 이제 출연하게 됐으니까 우주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죠. 김우주천재 또 김에어로스페이스 이건 한화를 좀 김누리 네? 이 하나와 우주 관련된 이런 별명들은 다 가지고 싶고 김로켓.
그렇죠. 아주 긴 좋죠. 발사체. 네, 발사체? 발사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로켓이 발사체 똑같은 거라 근데. 발사체. 똑같은 거야. 잠깐만. 발사체는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발사체가 로켓입니다. 네, 위성이 안에 탑재되는 거고. 이거 제가 차근차근 오늘 짚어드려야지 별명이 잘 나오겠네. 네. 네, 이제 우주 관련된 별명을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좀 야망이 좀 느껴집니다. 네. 평소에 우주에 관심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저는 일단은 뭐 우주도 관심이 있고 또 그 누리호랑도 제가 굉장히 친해요. 누리호랑? 네, 누리호가 제2의 고향이 대전 하나이글스파크예요. 누리호가 또 그 중추 연구자들은 다 대전에 또 계시죠? 솔직히 쏘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대전 또 이글스파크에서 제가 홈런을 칠 때마다 예. 또 우리 선수들이 홈런 칠 때마다 진짜 그 누리호를 엄청 잘 만들어놨거든요. 진짜로 다 똑같아요. 이 음량까지. 진짜? 진짜 왕 하면서 쫙 올라가요. 와 진짜로? 네, 그래서 그렇게 쫙 올라가는데 멋있다. 제가 홈런을 320개 정도를 쳤으니까 발사를 한 320번 하신 거네요. 대단합니다. 누리호는 평생 저랑 함께한 예, 현역 지금 시절을 함께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제 지금 누리호를 3번 정도 발사를 했는데 네. 320번을 쏘신 분이 계시다니. 그러니까 이 우주에도 또 관심이 있지만 제가 이 하나가 하는 이 사업에도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럼 지분이 조금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좀 많이 좀 너도 좋고. 근데 이게 진짜로 제가 갖고 있다가 조금 올라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팔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손해는 안 봤지만 땅을 치고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도 중요하죠.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도. 네, 미래 대체 에너지. 이거 슈카월드 태양광. 형님 오셔야 되는데 예? 전문이 슈카월드 형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 이렇게 제가 현역 시절 또 은퇴 후에도 이렇게 먹여 살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그래서 하나가 뭘 한다고 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뭐 이 스페이스 하이커도 내년에 또 시즌 2를 하게 된다면 요 자리에. 제가 언제든지. 그 자리는 아니고 그냥 그만큼 하나가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걸 또 뭐 한다고 하면 또 할 그런 생각이 있다. 아니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야구만 하시기 아까우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 또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또 박사님과 저같이 이제 배워 나가는 이런 초년생이 같이 했을 때 이 시너지. 시너지. 그런 것도 듀오로 있네요. 가야 돼, 듀오로. 이렇게. 그럼요. 저희 크로스 한번 하실까요? 그러시죠. 크로스. 대단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야망이 있던 하이커가 안 계셨는데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김태균 해설위원님과 한번 야구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 is science라는 주제가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오늘의 하이커 김태균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구는 완전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구는 이제 위원님께서 과학은 아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일단은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기본적으로 방망이로 공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사실 전자기력 때문에 방망이가 공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자기력. 공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과 방망이의 전자가 반발력이 없었다면 배트가 공을 쳤을 때 반발하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 그건 마술 아니야? 아니 마술이 아니라 통과한다고요, 배트를? 만약 전자기력이 없다면. 전자기력이 없으면 그걸 통과한다. 전자기력 스포츠예요, 사실 야구가. 그럼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럼요.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전자기력 그럼 때문이에요. 투명 인간이네?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게 근데 전자기력이 있으니까 다행히 우리 세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일단은 공이 날아가는 것도 뭐 우리가 예측을 하고 봤잖아요, 수비수가. 그거 자체가 포물 쏜 운동에 대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날아오고 있고 어떤 공기 저항을 받고 있구나, 힘이 줄어들고 있구나,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쯤에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역학적인 뉴턴 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야구가. 네네네. 이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이 궤도에 따라서 아까 공기저항 공기저항으로 이제 공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한참 이 야구에도 최근에 유행했던 게
이 발사각이라는 게 있어요. 공이 그러니까 나가는 이 발사 각도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거는 결과론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홈런을 쳤어. 그러면 제가 홈런을 쳤는데 45도로 날아가니까 홈런이 되네. 근데 20도로 날아가도 홈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야구장이 동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그냥 일반 야구장도 있는데 거기에 이 바람의 영향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람이 제가 쳤는데 90도로 나가서 이거는 분명히 홈런 될 태고가 아닌데 바람을 타고 바람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좀 예측하고 홈런 치는 적도 있으시죠?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으세요? 왜냐? 그냥 뽀록이네요. 아니 홈런이라는 게 홈런을 얘를 노리고 모르고. 치면은 치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그렇죠. 홈런을 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만큼 이런 타격이 이게 기계가 하는 거다. 만약에 AI가 뛰는 거다 하면은 거기에 뭐 이제 수학적, 과학적 그거를 막 입력해 놓고 야, 가서 뛰어 하면은 막 그렇게 뛰는 건데 우리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있다. 그날의 컨디션. 그렇죠. 또 상대 투수의 컨디션. 좀 주변 환경들. 그렇죠.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배트가 맞았을 때 제가 조금 이제 안 좋아했던 게 발사각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약간 어퍼 스윙을 해라. 이렇게. 네. 근데 야구공은 실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08개라는 이 실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실밥이 어떻게 했어요? 이 투수가 던지면은 회전을 하면서 회전을 걸면서. 네. 뭐 변화구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여기 마그누스 효과라는 과학이 그렇죠. 들어가죠. 아, 그것도 과학이에요? 과학이죠, 이거. 이런 건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이게 공을 맞았을 때 회전력이 중요하거든요. 공이 날아가는 회전력. 그렇죠. 그러면은 회전 방향에 따라서 또 그렇죠. 어디로 꺾이느냐도 정해지고. 맞아요. 근데 공이 날아왔는데 이걸 어퍼 스윙을 한다 치면은 이 회전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공의 회전에 잘못된 방향을 그렇죠. 줘가지고 역으로 주는 거죠. 역으로 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공이 가다가 드라이브 걸리면서 떨어져요. 오히려 충분히 힘을 못 받고.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완전 과학인데, 근데 이거를 아마 김태균 위원님은 선수 시절에 이거를 스스로 체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인 내용을.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글로 써서 이 어떤 메커니즘을 분석을 해가지고 수식화하면 이게 과학인 거죠. 아, 그게 과학이라고 하면 인정. 그죠? 그러면 제가 했던 게 과학이라는 얘기네. 사실은 과학이었죠. 저는 사이언스네요, 김과학. 그러면. 사실 김과학이 좋다. 와, 김과학 너무 좋네. 스하. 선수 생활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종목에 따라 체형도 좀 변한다고 제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야구에 맞는 체형이란 게 있을까? 왜냐면은 야구 선수들은 확실히 뭔가 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느낌이 좀 있고.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근육이 딱딱한 근육들은 순간 뭐 스피드, 순발력, 그리고 파워, 그리고 이제 근육이 있으니까 공에 맞았을 때 이 부상 방지. 방어. 네, 그런 것 필요하지만 예. 이제 야구 선수들은 그 근육에 보호막을 한번 입힙니다. 지방을. 네, 지방을 요게 한번 입혀서 일부러. 그렇죠. 지방을 입혀서 이 어쨌든 근육만 있으면은 부상이 잘 일어나요. 이게 공에 맞는 부상 외에도 갑자기 근육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뛸 때 이거 근육이 찢어지는. 네, 그래서 지방을 같이 적절하게 혼합해서 약간 유연성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근육이 그렇죠. 야구 선수들한테는 더 좋아요. 너무 닭도 가슴살만 뻑뻑한데 맞아요. 다리살이 좀 섞여야지 부드럽고 그렇죠. 맛있으니까. 소고기가 왜 맛있습니까? 마블링.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 한우들이 좀 야구는 잘하겠네요. 그렇죠. 144게임 장기 레이스. 예. 장기 레이스를 또 해야 되고 에너지가 좀 떨어졌을 때 가장 빠르게 갖다 쓰는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제일 먼저 쓰는 건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쓰고 그다음에 뭐 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그렇죠. 네, 단백질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장기 레이스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9회 말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야구가 거의 4시간씩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봐봐 배트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근육만 딱딱하게 있으면 배트가 치기 전에 배트가 뒤로 나갔다가 힘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근육이 너무 딱딱하면 이게 안 가요. 이게 굳어갖고. 그렇죠. 부드럽게 뒤로도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이게 지방이 좀 껴있어서 유연성이 있어야 마블링 쭉 있어야지 빠지는 또. 거죠. 네. 그 마블링이 스프링 효과가 되는 거예요. 마블링 있어갖고. 그렇죠. 쭉 늘어났어요. 이거는 또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네네네. 진짜. 와.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속 안에는 근육이 있지만 저도 지금 보시기에는 이러지만 속에 다 근육.
이소룡 근육들이 딱. 근육 같으세요. 네. 보기에. 근데 겉에 이제 지방이 싹 보호하고 있는. 평소에 마블링을 좀 많이 드시나 보요. 아 마블링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제가 볼 때 소고기 광고 하나 들을 것 같은데요? 홈런은 마블링. 이거 소고기 광고가 이게 단가가 세요. 제가 지금 어디서 네. 그렇게 소고기 먹고 다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소고기 광고. 좋습니다. 또 이제 홈런하고 지구 온난화랑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물리 법칙이죠, 완전히. 물리 법칙. 네.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네.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건데, 기후 변화와 메이저리그 홈런 숫자와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기후 변화 때문에 홈런이 무려 577개가 늘었다. 아하. 네, 시즌당 평균 58개 정도가 는 거거든요, 홈런이. 많이 늘은 건데. 예, 홈런이 나가려면은 홈런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쭉 나가겠죠, 공이.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공기들이 공을 방해합니다. 그 공기들이 이 홈런들 공인데 공기들이 막 부딪히니까 이러다가 떨어져. 아. 근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네. 이 공기 입자들이 더 활발히 움직이는 거죠. 아. 그러면 같은 면적에서 이 공을 막아서는 애들이 그만큼 줄어들어가지고 네. 공이 더 멀리 뻗어나간다. 아. 그래서 홈런이 는다. 근데 이게 이런 네. 상으로는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홈런 하니까 저희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홈런을 많이 친 선수가 이승엽 선수. 지금 두산 감독님인데 예. 그분이 홈런을 아시아 최고 신기록을 세웠을 때가 2003년도예요. 56개를 때렸거든요. 이야. 근데 지금 온난화가 심해서 지금 기온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그쵸. 지금까지. 예. 근데 그 기록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네? 이승엽 선수가. 아니 온도가 올라가서 이승엽 홈런이 선수가- 많이 나온다며요. 이승엽 선수가 시대를 잘 탔으면은 네. 지금이면 한 그럼 80개 지금이면 쳤다. 70개 다. 네. 70개 쳤다. 한 70개, 80개 쳤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선수라는 게 굉장한 거죠. 저도 그때 같이 했는데 저도 그때 그러면은 제가 그때 홈런을 그렇죠. 지금 그때 홈런을 31개를 쳤는데 예. 그러니까 이승엽 선배 때문에 홈런왕을 못 했어요. 지금이면 이겼죠. 예, 한 그럼 60개 노시환 선수가 지금 29개로 1위인데 저는 그럼 한 40개, 50개 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럴 수 있죠. 그럼 노시환 선수가 아직 멀었다. 저를 따라오려면 이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 당시에 또 홈런이 나오는 상황이랑 네네네. 지금의 상황이랑 네. 뭐 좀 바뀐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예, 있죠. 예. 그래서 야구는 정말 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이게 봐봐. 아니 이 상황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배트의 반발력과 예. 지금의 또 나무가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 나무. 그렇죠. 재질도 달라졌고. 그렇죠. 예. 그리고 공의 이 가죽, 그렇죠. 뭐 실밥의 재질, 네. 뭐 이런 여러 상황도 또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 과학이죠. 그게 지금 과학이에요. 말씀하신 게 다 과학이죠, 그러니까. 아 그런 과학이네요. 아니 과학을 정확하게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학을 예. 좀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했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하다 보니까 담력 훈련을 과학실에서 너무 시켜가지고. 과학실에서 네. 어떻게 담력?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는데 예. 과학실에 이제 뭐 해골도 있고 있죠, 막 되게 있죠. 인체 무섭잖아요. 모형, 인체 모형. 근데 어. 밤에 12시에 거기를 꼭 가서 그 감독 코치님들이 이 쪽지를 놔둬요. 우리는 가서 거기를 다 뒤져서 그걸 찾아와야 돼. 어.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거 찾고 뛰어가다가 이 자갈밭에서 넘어져서 지금 여기 무릎이 아직도 상처가 아직도? 있거든요. 여기 진짜? 이거 상처가 이게 아직도 있어요. 크네요.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과학과는 좀 거리를 뒀어요 제가. 그래서 과학이 좀 힘들어요. 이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과학은 약간 치유와 힐링의 학문인데 네. 어릴 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좀 있어. 아 그러니까 사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 분이 나쁜 걸 시킨 겁니다. 불필요한 거를. 담력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사실 과학실은 죄가 없죠.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냥 음악실로 무서운 보냈으면 음악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근데 음악실은 안 무섭잖아요. 음악실도 무섭죠. 예를 들어 막 혼자 울리는 피아노.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그죠, 무섭죠. 무섭네. 그죠, 무서워요. 무용실. 어. 무용실에 거울 얼마나 많아. 아 그럴 수 있다. 그쵸. 거울 공포하면 나오는 게 다 거울인데. 나는 움직이는데 거울 속에 나는 움직이지 않아. 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그 속도를 넘어서서 내가 움직이는 정보가 도달이 안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 그럼 거울도 지금 그런 과학이랑 연결? 거울 완전 과학이죠. 오. 그래서
귀신이 나와 다르게 움직인다. 이게 완전 물리법칙을 깨는 거거든요. 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쨌거나 네, 너무 오늘 질문이 많으시고 네.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굉장한 분을 야 모셨어요. 이거 정말 아직도 지금 잘 풀리지가 않아서 너무 이제 우리 개도님께서 너무 지금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데 네. 그래서 시즌 2에는 제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유가 예.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네. 인체 모형. 음. 인류가 인체를 이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보를 했습니까? 그럼 선생님 과학 예전에 공부할 때 네. 해골 이런 거 안 무서웠어요? 아, 근데 공포를 느끼는 것과 네.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건 좀 다르죠. 어... 예를 들어 해골은 무서운 존재는 아니죠. 그냥 대부분의 탄소, 칼슘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몸에도 그렇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도 있고. 그죠? 무서운 게 칼슘이다 아니야. 생각하면 칼슘이다. 뼈. 그쵸. 저희가 장어고기 인. 장어구이 먹을 때 장어 뼈 먹듯이. 그렇죠. 장어 지금 되게 너무 훌륭한 태도세요. 왜냐면은 장어에게 지금 뼈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시라고 합니다. 생선은. 아. 근데 생선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아, 그래요? 나도 뼈인데 다른 동물들은 뼈라고 부르면서 닭뼈, 네. 무슨 오돌뼈. 근데 생선은 가시라고 해요. 맞네.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근데 장어에게 뼈라고 하시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또 그거 의미가 너무 있어요. 맛있어요. 배려, 담백하고. 배려. 그렇죠. 네. 그 뼈튀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 네. 이거 진짜 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와. 네,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주제 맞나 이렇게 가는 거? 은하철도 999 보셨습니까? 아 봤죠. 사실 은하철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초반부에 철도가 있다가 철도 없이 그냥 혼자 가요. 그죠?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이 존재하죠. 해요? 근데 어떻게 떠 있어? 왜? 다만 저중력, 중력이 굉장히 약하죠. 은하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은하는 우리 은하가 있고 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있어요. 은하랑 무관하네요. 얘는. 아 이게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죠. 야구 얘기보다 더 재밌네. 네. 지금 우주 얘기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네네. 달, 달, 태양, 태양. 뭐 지구. 근데 걔네들이 왜 안 부딪혀요 우리가? 안 부딪히는 형태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누가 안정시켰죠? 우주의 시작부터. 그러면 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있다는 얘기네요. 우주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 정거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별똥별이 진짜 외계인이 있다. 슈퍼문? 그럼 빨간 달 나왔을 때 뭐예요? 그때 막 뭐 귀신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랑 사실 무관한 게 달이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나요? 네, 잠깐만요. 그랬을 것 같아.